네, 밤사이 서울의 열대야가 26일째 이어지면서 118년 만에 열대야 연속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더위가 지나고 서늘해진다는 절기 처서를 앞두고도 폭염의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끝이 안 보이는 긴 폭염 터널,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언제부터 열대야가 시작됐던 거죠? 네, 밤사이 서울 최저 기온이 예. 26.8도로 지난달 21일 이후 26일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예. 이 서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8년 중 가장 긴 열대야인데요. 예. 앞서 열대야가 가장 길게 이어졌던 해가 2018년인데 올해로 26일로 올해도 같습니다. 예. 네, 2018년에 우리가 최악의 폭염의 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만큼 더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2018년 열대야와 올여름 열대야를 비교한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예. 2018년에도 서울 열대야 연속의 시작이 7월 21일로 올해와 같습니다. 예. 이 강도 면에서는 2018년이 더 강합니다. 2018년에는 서울에서도 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8월 1일과 2일에는 초열대야라고 하는 밤사이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었던 때가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2018년에는 광복절을 기점으로 열대야 연속 기록이 끊겼고요. 이후에도 19일과 22일에 두 번 나타난 뒤 종료됐습니다. 네. 올해도 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똑같이 26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 올해는 최저 기온이 지난 13일 28.3도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오늘 밤 사이에도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예. 이 기상청에서 다음 주를 지나 26일까지도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보하고 있어서 연속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강도 면에서는 2018년이 더 강할지라도 이 지속 측면에서 보면 올여름이 더 강한 거죠. 그렇네요. 그럼 며칠이 되는 거예요, 저게? 네, 올여름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던 게 6월 21일로 역대 가장 빨랐습니다. 예. 그리고 7월 15일과 19일에도 나타났다가 21일 이후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올여름은 지금까지 열대야 총 일수가 29일입니다. 예. 이 열대야 총 일수는 2018년이 1위가 아닙니다. 2018년만큼이나 더웠던 1994년이 역대 1위인데요. 네. 이 당시 열대야가 36일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올해 앞으로 열대야가 7일 일주일만 더 이어지면 이 기록도 이제 새로 쓰게 되는데요. 예. 기상청 중기예보에서 열흘가량 열대야가 더 이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죠. 네. 이 다음 주 후반에는 총 일수도 기록 경신되면서 이 모든 열대야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서울 지역 자세히 살펴봤는데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떤가요? 네, 부산에서도 지난달 25일 이후 열대야가 22일째 계속되면서 역대 1위를 경신했고요. 제주는 32일째, 한 달 이상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는 지난 2013년 44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던 기록이 있어서 예. 아직 역대 1위는 아닙니다. 이 강릉에서도 지난 7일까지 20일 연속으로 나타나면서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동풍이 불면서 기온이 내려가 지금은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유독 열대야가 기승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네, 그래픽 보실까요? 예. 네, 어제 날짜까지의 전국 62개 지점을 평균한 폭염과 열대야 일수인데요. 역대 더위가 가장 심했던 1994년과 2018년에는 같은 기간 폭염이 있었던 날이 열대야 일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열대야 일수가 15.4일로 폭염 일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전국 열대야 평균 일수는 역대 1위가 1994년으로 16.8일인데요. 이 전국적인 열대야 최장 기록도 조만간 깨질 걸로 보입니다. 네, 올해 열대야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이유가 바다의 영향이라고요. 맞습니다. 바다가 무척 뜨겁기 때문입니다. 이 위성으로 관측한 한반도 주변 표층 수온을 보시면요. 네, 이렇게 27도에서 28도, 30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데워진 수증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한반도에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낮에 강한 햇볕으로 뜨거워진 지면이 밤에는 반대로 지면에서 대기 중으로 열이 방출되면서
식기 때문에 기온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한반도 대기 중에 수증기가 무척 많은 상태입니다. 이 수증기가 많다 보니까 구름도 많습니다. 이 구름이 이불처럼 열이 빠져나간 걸 막기 때문에 이 밤 사이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열대야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밤뿐 아니라 한낮 폭염도 정말 오래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폭염특보 상황 보실까요? 예.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지역과 이 경북 동해안 지역 그리고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이 이렇게 빨간색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 이 동해안 지역은 사흘 전부터 이 폭염특보가 해제됐는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동풍이 불기 때문입니다. 이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낮아졌지만 이 반대로 공기가 이렇게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이 서쪽 지역은 폭염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예. 경기 안성 고산면은 체온보다 높은 37.6도까지 올랐고요. 파주 광탄면은 37.2도, 경남 밀양 35.9도, 그리고 서울도 34.3도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과 열대야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더 더운 건가요? 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마치 긴 터널에 들어온 것 같은 네. 느낌인데요. 이 예상 일기도를 보면 19일 오후부터 이렇게 20일, 21일까지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네. 네, 동쪽으로 이동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저기압이 동반되기 때문인데요. 예. 이 비가 내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지만 이렇게 32도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 기온은 25도 이상, 낮 기온도 32도고요. 이 비가 그치고 다시 이렇게 기온이 올라 33도까지 오르면서 이 다음 주를 지나 26일까지도 이렇게 최저 기온은 25도 이상, 최고 기온은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려도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군요. 그래서 열대가 계속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요, 그런데 소나기가 잦아요. 그런데 맑은 날씨를 보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천둥이 치는 경우도 예, 되게 그렇죠. 많은데요. 사실 맑은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건 아니고요. 이 비구름이 굉장히 국지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예. 내가 있는 곳에서는 비구름이 없더라도 이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곳에서 발생한 천둥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거군요. 예. 너무 덥다가도 비가 내리면 좀 시원해지곤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낮부터 밤 사이에 폭염특보와 호우특보가 동시에 발령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최근에 예. 내리는 비는 장마철 비와 만들어지는 원리가 다른데요. 이 장마철에는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이 성질이 다른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발달해 내리는 건데요. 예. 지금은 남쪽으로부터 계속 수증기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이 수증기가 산에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지형적인 영향과 이 공기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최근 예. 내리는 비는 국지적으로 한두 시간 강하게 내리고 금세 그치는 것도 있고요. 네. 이 찬 공기가 없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질 요소가 없어서 폭염특보가 그대로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소나기 비의 특징이 좁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내리고 이 동네는 안 내리고. 맞습니다. 이 소나기는 팝콘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후라이팬에 옥수수 알갱이를 튀기면 어떤 건 팝콘이 되고 어떤 건 옥수수 알갱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예. 또 라면 물을 끓이는 냄비에 물을 끓이면 공기방울이 곳곳에서 보글보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이 같은 기상 조건이라도 성질이 다른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 곳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야기가 좋네요. 마지막으로 태풍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동쪽 해상에서 태풍 4개가 연이어 발생했잖아요. 우리나라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난 3일에 5호 태풍 마리아를 시작으로 6호 손띤, 7호 암필, 8호 우쿵이 10일 동안 태풍 4개가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일본 남동쪽 해상, 즉 열대 적도 지방에는 수렴구역이라는 이 공기가 모이는 곳이 있는데요. 이 적도 부근 해상이라 해수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 서로 다른 공기들이 모이면서 이 수직으로 소용돌이 바람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이게 크게 발달하면서 태풍이 되는 겁니다. 이 준비한 화면 보시죠. 예.
네, 한반도는 여기 있고요. 이렇게 일본 동쪽에 동그란 모양이 아직 살아있는 7호 태풍 안필입니다. 그리고 일본 남동쪽에 있는 이 큰 덩어리가 북태평양 고기압인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북쪽에도 이렇게 작은 한 덩어리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또 다른 한덩인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두 개로 갈라진 겁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공사장에서 쌓아놓은 이런 모래산이라고 하면요. 이 태풍은 레미콘입니다. 처음 발생했던 태풍, 그러니까 5호 태풍 마리아가 이렇게 북상하면서 레미콘처럼 열기를 실어와 이렇게 또 다른 한 덩이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산봉우리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갈라진 건데요. 이 태풍이 이렇게 고기압 사이 남동쪽 덩어리를 따라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일본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보통 8월에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개수는 1.2개입니다. 아직 8월이 지난 건 아니지만 당분간은 이 기압 배치가 유지될 걸로 보여서 올해는 8월에 한반도에 태풍이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은데요. 다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했다가 가을에 수축하는 시기가 오면 한반도의 태풍의 길이 열리는 만큼 가을 태풍 대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네. 열대야가 다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니까 걱정입니다. 건강 관리 꼭 더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